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이 있고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 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시장이기도 하고 공직자이기도 하지만 그만두었다. 제가 아까 말한 직무유기의 길을 차라리 엄밀한 의미에서의 직무유기를 선택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 이게 망신주기 수사다. 뒤에 뭔가 있다. 이걸 가지고 또 공격한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는 소홀히 하지 않고 개가 짖어도 파리가 앵앵거려도 간다. 그러니 질질 끌어서 망신주기와 의혹 불러일으키기의 재료로 장기간 활용하지 말고 빨리 사실관계를 밝혀서 경기도 도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요거에 대한 명백한 팩트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다 준비해놨지. 최인호 자료 참고를 여러분이 다 보시면 기겁을 할 겁니다. 응?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보호 치료는 시장과 보건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시장은 보건공무원을 지휘해야 합니다.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정신보건법 이 3법에 의해서 시장을 비롯한 보건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보건공무원의 지휘명령체계의 정점에 시장이 있죠. 그래서 구정신보건법 25조의 요건을 갖추면 시장은 진단을 위한 입원입니다.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 가능. 진짜 정신병인지 정신병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진단을 하기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년 초 18년 전 일입니다. 조울증이 있던 이재선 씨는 2012년 1월 증세 재발로 7월 26일까지 공무원, 산하기관, 어머니와 가족, 교회, 백화점, 시의회 상대로 협박, 명예훼손, 폭언, 난동,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습니다. 왜 이게 법에서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보호 치료가 이 보건공무원과 시장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겠어요? 왜 이 법에서 그렇게 했어요? 공익을 해친다는 거죠. 공익의 보호, 공공안전의 보장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해 공무원의 진술서 진구, 산하정신보건센터로부터 환자 평가 의견 보고, 정신보건법에 따른 조치 방안 등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성남시가. 게다가 피해자인 이재명 시장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이재선 씨의 어머니이기도 한 어머니가 2012년 4월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 것 같다. 성남정신보건센터에 정신감정을 2012년 4월에 어머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단 요청이 있게 되고 있었죠. 어머니에 의해서. 그죠? 25조 1항에 따라서. 2항에 따라서 진단 의뢰가 있었고 3항에 따라서 진단 필요 의견 회신으로 있어서 법적으로 시장의 강제 조치가 가능해졌는데 아이고 법이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가능해졌지만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이 집행을 기피하기도 하고 시장형이잖아요. 또 이 시장 본인이 생각해 보기에도 이게 너무 문제가 중첩되어 있어서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원래 법에 따른 조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시행을 포기한 거죠. 그죠? 법에 따른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선 씨는 위에서 저지른 각종 범법 행위로 형사 입건되어서 정신 감정 조건을 걸고 기소 중지를 한 겁니다. 누가 했어요? 이거 주어가 누구예요? 2012년 12월에 정신 감정을 조건으로 기소 중지했다. 누가 했습니까? 기소 중지의 주체는 검찰이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정신 감정을 받으면 기소 중지하겠다 해서 기소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의 결정에 따라 정신 감정을 해봤더니 우울증으로 판명이 나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세가 악화되어서 약식 기소된 이후에 정신병 증세가 악화되어서 자살 기도를 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2013년에 냈고 가산이 탕진됐고 자기의 친가족을 폭행을 반복하다가 누가 결국 이재명 도지사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부인과 딸이 강제 입원을 시킨 거가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부인과 딸이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가족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결국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의 어머니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 동생도 아니고 그 후에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상의 사태를 종합할 때 직권 남용이 아니고 직무유기라는 거죠. 이 다음 거는 이제 볼 게 없죠. 오히려 직무유기를 문제 삼으려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야지. 그 다음 방송 토론에서 강제 입원은 부인과 딸이 시켰고 이상의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죠. 어머니의 민원과 법 절차에 따라 진단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강제 진단은 하지 않았음을 사실 그대로 밝혔는데 이거를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수사 경찰의 사건 조작 시도가 1, 2, 3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 두 번째, 참고인 겁박이 있었다. 참고인 2명 녹음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발견과 보호 치료는 시장과 보건공무원의 책무다. 그래서 보건공무원의 의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그 당시에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2010년, 2011년에 개정된 거니까 그 당시에 정신보건법 해당 사항이죠. 이거를 참고사항으로 쭉 이렇게 25조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고 딱 법에 명기되어 있어서 이 의무를 이행하려다가 그 이행조차도 포기했다. 이 25조를 보시라. 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즉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게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에요. 이거를 하려다가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입원 조치까지 시켜야 돼. 법에 따르면. 이거를 하려다가 공적인 이유로는 해야 되는데 하려다가 가족이고 형님이니까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시장의 의무사항입니다. 그거를 법에 따른 직무와 의무를 유기했다는 거죠. 이 상의 자료 여러분께 오픈해 드릴까요? 이거를 PDF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